제가 올해 70 중반입니다. 사람들은 절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절 바보 같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 인생은 제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제 20대부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에 나 하나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살려면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늘 일과 함께였습니다. 외로움도 일로 덮고 살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등짐으로 모래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휘청거릴 만큼 무거웠지만 살아야 했기에 한숨조차 아껴야 했죠. 그렇게 번 돈이 제 첫 자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공사장 일을 마치면 곧바로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배달통을 묶고 골목을 내달렸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지친 몸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기온보다 차가운 건 제 손이 아니라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바로 저금해버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시 공사장으로, 다시 배달로 갔습니다. 돈이 있다고 쉬면 안 된다 생각했죠. 세상은 언제든 사람을 배신하니까요. 나는 일할 때만 믿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30살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날도 우유를 배달하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땀을 살짝 흘린 예쁜 얼굴. 아저씨, 우유 빨리 주세요. 그녀는 우유를 받자마자 꿀꺽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전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그녀를 또 볼까? 그 생각에 설렘이 생기더군요. 일이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끔가다 우유를 받아 마시는 그녀를 보며 저는 어느새 짝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준비해둔 쪽지와 함께 우유를 주고 저는 도망치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우유 드립니다. 첫 고백이자 첫 부탁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숨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그 빵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안 나오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3시 40분, 4시, 5시 30분. 끝났구나. 포기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가 앉는 순간 저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바보가 된 사람처럼 그녀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사랑은 걷잡을 수 없게 자랐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그녀 뒤만 따라다녔습니다. 말도 서툴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그녀는 어느새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1년을 꽉 채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작은 전셋집을 장만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살던 제가 가정을 꾸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매일이 행복이었고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저를 축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1년만 갔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야 집에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럴듯한 말을 했고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엔 작은 금이 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보니 아내가 짐을 싸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갑니다. 절 찾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친정도, 친구도,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전 일만 했습니다. 이 일이 버티는 힘이었고, 이 일이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외로워도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아이예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건 아기의 가엾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은 이혼하라고 했지만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아내는 또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밝고 예쁜 아이로 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 딸은 엄마를 닮아가더군요. 우유를 좋아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절 속이는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몰래 엄마를 만나고 있더군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딸에게 엄마는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던 어느 날 늦게 귀가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호되게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낯짝으로 또 왔나?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제게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서로에게 왔습니다. 누군가는 바보 같은 인생이라 말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모은 돈은 얼만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꽤나 많습니다. 하하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